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남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아내를 모텔에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과연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요. 이 흔한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과 더불어 가장 믿고 있던 아내가 이런 격언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줄을 몰랐네요.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금 지난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34살이고요. 아내는 저보다 1살 연하입니다. 말이 1살 연하지 생일로 계산하면 1년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서로 말도 놓고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는 3년쯤 되었고요. 그 전에 3년 정도 연애 기간도 있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대학교 막 졸업하고 취직자리 구하던 취준생이었고요. 아내는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가던 카페 알바이던 아내와 만나 친해진 거죠. 이후 저는 취직을 했고요. 아내는 카페 알바를 하다가 어찌 인연이 다 그 카페의 모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제 노력과 행운으로 한 번도 퇴사하지 않고 쭉 다니고 있고요. 아내 역시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모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나 아내나 직장도 잘 풀리고 가정도 잘 풀리니 그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아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밖을 많이 맴돌았어요. 아내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일이 없는 것보다 바쁜 게 나으니까요. 저나 아내나 서로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일이 많은 게 축복이다. 그렇게 서로가 열심히 산다고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살았죠.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저는 외근을 나와 거래처 사람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필 거래처 사람이 잡은 약속 장소가 모텔촌 바로 코앞에 카페더라고요. 분위기가 썩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 거래처 사람이 갑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텔 앞에서 기다리는데 금방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낯익은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모델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는데 차 번호판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내의 자동차였어요. 문제의 주차장은 모텔 주차장이었고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내가 어디 모텔에서 자고 온다고 했다면야 놀랄 일이 아니었겠지만요. 그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저녁밖에 안 되었는데 모텔에 아내 자동차가 주차된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아내가 자동차를 도둑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하려다 버럭 나쁜 애감이 들더군요. 외도. 이 두 글자가 머릿속을 뛰어다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회사 일을 제쳐두고 문제의 모텔 근처에 가서 숨었죠. 오랫동안 기다릴 것도 없더군요. 곧 아내가 모텔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아내가 마주쳤습니다. 절 본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야! 아내 뒤에서 낯선 남자가 이렇게 시부렁대며 다가왔으니까요. 저와 아내를 본 남자도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챈 꼬락선이었습니다. 저는 1% 정도 남아있던 냉정함을 발휘하여 먼저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사진이 찍히자 낯선 남자도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라고요. 제 키가 190cm에 체중 97kg이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10이라도 걸 태세였습니다. 다행히 제 피지컬 덕분에 시비는 못 걸더군요. 대신 아내를 놔두고 그대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더군요. 붙잡고 싶었지만 아내와의 일이 더 중요했기에 일단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전화해서 거래처 사람과 못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의 한마디에 조용해지더군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요. 이 한마디에 회사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입 닥치더군요. 그렇게 회사 일을 마무리 짓고 저는 바로 아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진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면 좋은 말로 해보려 했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내 애인. 짐작은 했지만 아내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왕 들켰으니 막 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단골 손님이었어. 단골 손님이랑 왜 모텔에서 만나? 왜긴 왜겠어. 자기도 다 봐놓고 뭘 물어봐. 남편에게 만족 못해서 다른 남자 만났다고 꼭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 말을 들은 제가 아내를 두들겨 패지 않은 게 대단한 일이지요. 아내는 정말 나한테 맞고 깽값이라도 받으려는 사람처럼 막 내들었습니다. 제가 정력이 없다느니 실력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기가 피해자랍니다.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만족 못하고 살다가 예전 단골 손님에게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나요?
삼류 막장 드라마 불륜녀도 차마 읊지 못할 대사를 마구 읊어대는 아내를 보고 있지 않니 그냥 미친년으로만 보였습니다. 어지간히 미쳐야 화가 나지 이건 도에 지나치게 미친년이라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한참 아내의 자기 변명을 듣던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내 집에서 꺼져. 왜 여기가 자기 집이야? 내 집이야. 이 집이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잊었어?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부모님 명의였습니다. 본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인데 부모님은 어머니 명의로 산 새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기존 아파트는 저희 살림집으로 쓰라고 내주셨거든요. 부부 공동으로 사서 명의가 제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었으니 아내로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아내는 바로 짐을 싸더군요. 그리곤 그 길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개판이 된 집안 꼴에 멍하니 있자니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했죠. 우리 아내 불륜한 건 맞고요. 지금 집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부서 부장님이 제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허참. 저보다 훨씬 오래 산 부장님도 허참 소리 말고는 할 말이 없던 기막힌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 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 정도 머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아내가 불륜행위를 한 것도 한 것이지만 그 다음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불륜을 들켜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인간이라면 막말로 사람 죽여도 뻔뻔하게 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내의 불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고용해서 여기저기 파보니까 증거들이 많이 나오더라군요. 심지어 짐 싸서 집에 나가고도 그 불륜남을 만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들을 아름아름 아내 회사 쪽에 뿌렸습니다.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쪽 회사 사람들도 꼭 알기를 바랬거든요. 곧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회사 그만둬. 이제 속이 시원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자기라고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뭘 어쩔 건데? 두고 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누군가 익명 전화 등으로 저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은 겁니다. 말이 익명 전화지 누가 한 짓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내 아니면 아내의 의뢰를 받은 누군가의 짓이겠죠.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느니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아직도 회사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먼저 아내가 사이코라는 걸 회사에 알렸기에 윗분들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고요. 동시에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으로 불리하니까 제가 자기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아내가 잘못을 뉘우친다면 멈출 생각도 있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 저도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아는 인맥이고 돈이고 모조리 써서 아내와 불륜남 모두를 파묻어 버릴 생각입니다.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와 크게 다투고 그 다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셨습니다. 아내가 잘못하셨다면 이를 너무 확대하는 건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